그래서 이번에 발표 준비를 한 내용은 좀 이제 윤리적으로는 좀 심오한 주제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영화 가타카에 나왔던 약간 그런 느낌이고 잘못하면은 이제 무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주제인데 일단은 이런 페이퍼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네이처 휴먼 비헤비어 잘매지에 나왔던 논문이고 폴리제닉 프레딕션 of occupational status GWAS and nucleates genetic and environmental interplay i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careers and health in UK Biobank.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UK 바이오뱅크에 있던 GWAS 데이터로부터 폴리제닉 스코어를 만들고 그걸로 직업을 예측하고 그것이 세대 간에 어,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연구 주제 자체는 그렇습니다. 자, 시작부터 읽으면 이제 소셜 에코노미컬 스테이터스를 GWAS, 그러니까 지노믹스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논문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셜 에코노미컬 스테이터스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오큐페이셔널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직업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주제고요. 이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들은 사실 지노믹스를 한 사람들보다는 소셜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오큐페이셔널 스테이터스 관련돼서는 나중에 인트로덕션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노믹스하게 오스시에이션을 보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패밀리나 뭐 소셜 인터랙션들 보겠다고 하는 부분, 뭐 헬스나 이런 부분들 보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이제 에틱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필요한 연구 윤리는 다 지켰고 관련된 서류들은 첨부를 본문에는 해놨습니다. 어, 전체적인 내용을 하기에 앞서 이제 크게 네 가지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케바이오뱅크에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밸리데이션 셋입니다. National Child Development Study, NCDS라고 하는 연구가 지금 코호트로 진행이 영국에서 되고 있는데, 해당 데이터셋을 밸리데이션으로 사용했고, 두 셈 모두 다 소셜 이코노미컬 스테이터스를 총 세 가지 숫자로 표기를 해놨고 어, 마이크로어레이 지노타이핑을 이용한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모피즘 GWAS가 시행이 됐던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UK 바이오뱅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정 기간에 어, 영구적으로 동의를 받는 코호트들이 영국에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UK바이오뱅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 소스를 많이 릴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일단 전제 조건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0대, 50대, 60대였던 사람 50만 명에 대한 코호트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포중 코호트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런 연령대와 저 시기에 어, 그런 전제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팔로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팔로우업된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가 완전 오픈 리리즈 되지는 않았고 그 허락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은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릴리즈가 된 상태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노믹스에 관련된 코호트는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코호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지노믹스 그 사람들의 소셜 에코노미컬 스테이터스, 헬스케어, 블러드 샘플, 뭐 필요하면 티슈까지 다 있는 50만 명의 코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내셔널 차일드 디벨롭먼트 스터디도 영국에서 진행됐던 스터디고 여기 나열되어 있는 스터디들은 다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아기 코호트입니다. 그래서 이 코호트도 마찬가지로 1958년도에 태어난 17,000명을 일단은 영구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한 번씩 팔로우업을 해서 추적 관찰을 하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영국에서는 소아 환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연도와 시기별로 코호트를 구축했고, 최근에는 2020년도에 이제 또 8,500명의 영국 태생
아이들을 기준으로 또 코호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롱디튜디널하게 할 수도 있고 요 코호트들 사이에서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코비드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전후로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등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참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논문을 썼던 이제 1958년도 코호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코호트입니다. 그래서 1958년도에 17,000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지금 2004년도에 이제 46세가 됐을 때 또 아직까지도 16,000명의 아이들이 계속 팔로업이 되고 있었고 보면 이제 특이한 점은 그 코호트 멤버들뿐만 아니라 뭐 부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33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배우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팔로업을 필요한 적재적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프트는 계속 뭐 5년 내지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연구에서 봤던 소셜 이코노미컬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로지가 참 어려웠는데 전 지노믹스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소셜 이코노미컬 스테이터스를 뭐 이제 구글도 치고 챗GPT도 쳐서 대충 터미널로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셜 이코노미컬 스테이터스는 이제 인디비주얼 소셜과 이코노미컬 포지션을 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컴, 에듀케이션 그리고 어큐페이션 직업입니다. 그래서 수입, 교육, 직업 이 세 가지가 일단은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고요. 수입과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됐었고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큐페이셔널 스테이터스 관련된 부분들을 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코드북이 있습니다. 저희 뭐 질환이 있어서 ICD-10이 있듯이 여기서는 SOC 2000, 그 다음에 ISCO 88이라고 하는 코드북이 있다고 하고요. ISCO는 이제 국제 코드북이고 SOC는 UK 안에서만 사용하는 코드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스코어들이 매겨져 있는데 이 스코어들은 그 이제 각각의 직업에 부여되어 있는 코드라기보다는 진짜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비교 평가가 가능한 거고 랭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레스티지한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오큐페이션이 가졌을 때 소셜 이코노미컬 인터랙션이 더 많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적 지위를 진짜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스코어 1, 2, 3랑 지와스 데이터를 어소시에이션을 받습니다. 지와스라는 단어는 좀 사실 애매한 단어인 부분이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보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물 시퀀싱을 해서 각각의 타겟 리전들을 봤다면은 이제 그거를 몇천 개, 만 개, 뭐 몇만 개의 마이크로 어웨이들로 보겠다고 하는 것이 초창기 지와스였고요. 요즘은 이 터미널로지가 확장이 돼서 홀지널 시퀀싱을 가지고 지와스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T2T 시퀀싱을 가지고 지와스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논문은 UK바이오뱅크에 있었던 그 예전 방식의 S&P 마이크로어레이 지노타이핑을 이용해서 주어스 스터디를 한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S&P 마이크로어레이 지노타이핑을 했을 때 그 S&P들이 진짜 저런 소셜 이코노미컬 스테이터스의 피노타입으로 발현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 헤리터빌리티라는 터미널로지고요. 그 위에도 뭐 여러 가지 터미널로지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논문에서 쓴 거는 뭐 GSM, MTEC, 폴리제닉 스코어 같은 터미널로지 썼습니다. 그래서 G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각각의 S&P들이 어떻게 피노타입으로 발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일종의 지노타입 to 피노타입 어소시에이션 트레이스를 연결시켜 놓은 게 GSM입니다. MTAG는 이제 이와는 좀 비슷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폴리제닉 스코어까지 해서 아예 이 폴리제닉 스코어를 계산할 때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SNP들을 요 트레이트들에 한번 리그레션 시키고 그 트레이스를 다시 피노타입에 리그레션 시켜서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있는 게 MTAG고요. 그다음에 폴리제닉 스코어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개수가 붙으니까 베타가 붙으니까 보이는데 실제로 그 폴리제닉 스코어를 만들 때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진 않고 MTAG를 써서 폴리제닉 스코어를 만듭니다. 그럼 도대체 S&P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UK바이오뱅크에서는 가장 가격이 저렴한 마이크로웨이 지노타이핑을 사용했습니다. 마이크로웨이 지노타이핑에 뭐 장단점이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마이크로웨이 지노타이핑 안 씁니다. 일단 참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홀지널 시퀀싱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S&P들을 베리언트 콜링을 해서 쓰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어떤 연구를 할 때 홀지점 시퀀싱을 결국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홀지점 시퀀싱을 뭐 이렇게 UK바이오뱅크처럼 몇십만 명에 대해서 할 수는 없으니 이제 이렇게 저렴한 이제 마이크로웨이 칩을 사용해서 지노타이핑을 하는 거를 이제 아직 영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웨이 칩을 만드는 방법은 이게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제 프로브를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브들을 미리 요 SMP들을 분석하고 싶은 마이크로웨이 칩에 붙이고요. 이렇게 이모빌라이제이션을 먼저 시키면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된 된 DNA들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를 만들 때 일부러 SMP 자리 직전까지만 프로브를 만드는 겁니다. 그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키면은 SMP 직전 자리까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고 SMP 자리가 남습니다. 거기서 PCR을 한번 돌립니다. 싱글 베이스 익스텐션을 시켜서 이 SMP 자리에 카운터파트에 뭐가 붙었는지를 루미네스트로 확인하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지노타이핑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브를 미리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뭘 볼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것이 이 마이크로의 단점입니다. 이 UK 바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뭘 볼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가장 많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모든 베리언트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빌리브라고 하는 칩을 먼저 개발을 해서 이 빌리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죠. 빌리브라고 하는 칩을 먼저 개발을 해서 5만 명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엑시엄이라고 하는 칩을 개발을 해서 나머지 45만 명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리브라고 하는 칩이랑 엑시엄이라고 하고 있는 이 칩이 시뮬레이트가 95%여서 뭐 거의 같은 칩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몇 개의 SMP를 보느냐? 80만 개의 SMP를 보는 칩입니다. 생각보다 80만 개 SMP 보는 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더모 피셔이라고 하는 어, 기업에서 96개 플레이트니까 96개 샘플을 분석할 수 있는 엑시온 칩을 한 500달러 정도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 샘플에 5만 원 정도면은 SMP를 저렇게 80만 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일단 UK바이오뱅크에서 저 지와스 데이터를 갖고 있는 27만 명을 갖고 왔습니다. 그 27만 명에 대해서 이제 지와스 분석을 했습니다. 지와스 분석이라고 하면 각각의 SNP들이 피노타입에 관련이 있는지를 카이스퀘어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SNP마다 P-밸류가 하나씩 붙는 리그레션 모델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예전에는 지와스를 할 때 이 P-밸류를 그냥 구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와스를 할 때 이렇게 코베런트들을 다 넣은 상태에서 P-밸류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AG 보면은 지금 AG 뭐 UK바이오뱅크 를 실시했던 그 담당 기관, 성별, 그다음에 빌리브를 썼는지 엑시엄을 썼는지, 그다음에 프린시플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제 PCA 분석이죠. PCA 분석에서 흔한 10개의 피처들은 이제 필터링을 하고 지와스 분석을 해서 P-밸류를 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P-밸류를 다 구하고 나면 일단 당연히 본표로니 코렉션을 진행을 했고 옆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 점선이 수평으로 쫙 그어져 있는데 그게 5 곱하기 CMIS 6승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본표로니 코렉션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진행해서 일단은 케미스라고 하는 요 스코어에 대해서는 일단 106개의 SMP들이 코릴레이션이 되고 ISEI라고 하는 스코어에 대해서는 56개, SIOPS라고 하는 스코어에 대해서는 51개가 발견이 됐는데 다 캠시스에 포함이 돼 있어서 총 106개의 SMP가 유의하게 발견이 됐다라고 일단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제 그런 SMP들 발견할 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링케이지 디스크리밀리움 스코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참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컨셉이 좀 좋습니다. 이제 저런 SCP들이 많을 때 본패러님 컬렉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진짜 어떤 드라이버진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집단 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G인지는 본편의 프로젝션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P밸류는 똑같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P밸류가 똑같이 높은데 이게 드라이버냐? 라고 판단을 할 때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링키지 디스퀴블룸이라고 하는 값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값은 S&P들끼리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되는지의 값이고요. 이 S&P 하나 주변으로 여러 개의 S&P들이 같이 P밸류가 높게 있으면은 얘는 드라이버. 만약에 이 S&P 주위로 P밸류들이 같이 높게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드라이버라기보다는 그냥 집단 간 차이. 하지만 그게 뭐 피노타입에도 의미가 없고 그냥 우연히 발견된 집단 간 차이로 보고서 구별하는 것이 이제 ADSC 메소드이고요. 그렇게 ADSC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S&P들이 얼마나 드라이빙을 하고 있느냐를 따졌을 때 값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10% 정도 돼서 그러면은 이런 진들 S&P들을 가지고 이런 스코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한 10% 정도 설명할 수 있고 90%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큼 주장하고 있는 그 스코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폴리제니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MTAG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MTAG라고 하는 방법은 샘플 사이즈가 적거나 아니면 이제 보고 싶어 하는 트레이스의 개수가 적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노타입의 개수가 적을 때, 피노타입의 종류가 적을 때, 이렇게 MTAG를 이용해서 폴리제니 스코어를 계산하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 많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 MTAG라고 하면 뭐냐라고 하면은 그래서 멀티트레이드 애널리시스 오브 G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S&P들이 하나의 트레이, 하나의 피노타입에다가 코릴레이션을 할 때는 각각의 베타 값들이 뭐 유의할 수야 있겠지만 이게 어떤 패스웨이를 고려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비슷한 트레이트, 예를 들면 뭐 디프레션과 뭐 스키조프레니아와 디멘시아처럼 뉴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패소피지올로지가 좀 비슷한 트레이트, 그런 비슷한 트레이트끼리 있을 때는 그런 비슷한 트레이트끼리 뭔가 패소피지올로지컬 패스웨이를 공유할 테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 같이 넣어서 메타어나시스처럼 분석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그 패스웨이들까지 고려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 멀티트레이드 애널리시스의 컨셉이고요. 그래서 폴리제닉 스코어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일종의 히든 레이어 매트릭스에 하나 집어넣고 SMP2 패스웨이 또는 SMP2 트레이스인 거죠. 그 다음에 그 트레이들이 피노타입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이제 매트릭스 하나 더 넣어서 매트릭스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MTAG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폴리제닉 스코어를 만들어서 각각의 것들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SIOPS의 폴리제닉 스코어와 RCI의 폴리제닉 스코어와 캠시스의 폴리제닉 스코어 한 3에 대해서 세 가지 스코어가 나올 텐데 다 폴리제닉 스코어죠. 그 값들을 코릴레이션 따져봤더니 0.9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노믹스에게는 이 스코어든 저 스코어든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었고요. 이렇게 폴리제닉 스코어를 만들면 이제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CDS 데이터 1958년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포트에서 이제 지와스와 저런 소셜 이코노미컬 스테이터스에 해당하는 밸류들을 갖고 있던 환자는 이제 17,000명 전부는 아니었고 한 5,000명 정도 되어서 그 5,000명을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 설명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재밌는 점들은 이거 우세학적 관점을 보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나이, 성별, 그리고 부모의 교육 수준, 그리고 이 폴리제닉 스코어를 가지고 서티피케이션을 했습니다. 서티피케이션을 했고, 요, 1958년 코호트가 30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롱디튜드널하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집단의 이 롱디튜디널한
코스를 봤습니다. 그 코스를 봤을 때 특이한 점은 포리징 스코어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되게 좀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에듀케이션과 뭐 이런 팩터들을 통제를 했을 때 그 포리징 스코어에 따라서 오큐페이션 스테이터스가 차이가 나느냐? 그래프를 보면은 네,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파란색이 포리징 스코어가 20점 까지 위에 상위 20%까지인 집단이고 이제 빨간색이 프리즌 스코어 하위 20%인 집단인데 당연히 오큐페이션 스테이터스 예측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도 그 프리즌 스코어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또 바뀌고요. 그다음에 파렌탈 에듀케이션에 따라서도 그 프리즌 스코어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남자 여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볼 때는 95% 이상 유의하게 갈리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때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게 봤던 거는 프린지 스코어가 어, 높은 집단에서는 처음에 오큐페이션 스테이터스가 낮았을지언정 굉장히 증가를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프린지 스코어가 낮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아무리 좋은 시작점을 가졌을지언정 점점 디클라인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이 연구에서는 좀 특이하다고 주장했던 점이었고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해석에 위험한 부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포진리제닉 스코어가 그러면은 인터제너레이션하게 그러니까 부모에서 자식으로 유전이 되느냐 이것도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이 논문에서는 유전이 되는지를 인터프리테이션 하진 않았고요. 다행히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인터프리테이션 했습니다. 이 폴리제닉 스코어가 그러면은 쌍둥이들에서도 점수가 똑같아지느냐 똑같다면은, 그러니까 지노믹 스코어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니까 똑같아지느냐. 결론은 안 똑같아진다라는 거였고요. 쌍둥이일 경우에는 폴리징 스코어의 그 설명률이 떨어진다. 50% 가까이 떨어진다. 라는 희한한 점이고 또 하나는 입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유전이 없는데 뭔가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만 통제가 됐을 때를 보니 쌍둥이보다 덜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상,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지노믹스보다는 그러니까 유전보다는 중요한데 그럼 유전 이게 말이 좀 헷갈리죠. 그러면 이제 유전이 지노믹스가 아니냐? 네, 여기선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지노믹스는 지노믹스고 유전은 유전이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유전이 안 되지만 지노믹스 스코어는 높은 되게 특이한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입양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모의 소셜 이코노미컬 스테이터스와 인컴과 에듀케이션을 통제하고 나서 이런 폴리제닉 스코어를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니 패션 컨트롤 디자인에서 페런탈 컨트롤 디자인에서 볼 때는 또 마찬가지로 이 폴리제닉 스코어의 설명률이 한 20%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폴리제닉 스코어가 유전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쥔셋에 대한 스코어인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폴리제닉 스코어가 이런 오큐페이셔널 스테이터스에 왜 영향을 주느냐? 이 뭐 어소시에이션이 아니라 외형을 주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베이지안 모델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모델들로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그 히든 레이어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저렇게 다양합니다. 코그니티브 어빌리티, 어, 인터널라이징 비헤이비어, 어, 뭐 등등등을 이제 히든 레이어로 베이지안 모델을 집어넣었고요. 이 변수들은 다 코어트에서 이미 조사를 했던 변수들이고 그래서 이런 미디에이터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한 60%, 이런 미디에이터들에 의해서 설명 안 되는 완전 히든한 부분들이 한 40% 정도로 일단 파악을 했는데 재밌는 점은 그래서 그러면 유전이 아니면 이게 뭐냐? 이게 되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자식들한테 이 오큐페이셔널 스테이터스 자체가 지와스와 무관하게 얼마나 유전이 되는지 얼마나 오스시식이 있는지 봤습니다. 했더니 한 30%밖에 어소시에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오큐페이션 스테이터스를 어소시에이션을 줘서 마치 유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30%밖에 없고요. 그 30%를 지인이 유전시키는 거냐, 아니면은 인바이러먼털한 유전을 시키는 거냐가 궁금했는데, 지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인에 대한 부분을 코버리언트로 걸고 요 유전에 의한 오큐페이셔널 스테이터스의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봤습니다. 되게 신기한 연구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지인을 통제시키면 얼마큼 유전이 되니를 봐서 그러면 요 정도는 지인, 요 정도는 environment 라고 구분을 한 겁니다. 지인의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지인 플러스 environment로 유전이 된다 치면 그 중에 지금 진로 설명하는 거는 그 30%의 14%입니다. 그러니까 3% 정도는 진에 의한 유전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27%는 environment에 의한 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연구에서 했던 폴리지니 스코어가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노멀한 S&P들, 소셜 사이언스의 노멀한 S&P들이 그 와중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 그런 S&P들만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는 오히려 설명이 조금 더 잘 됩니다. 그래서 30%까지는 진, 70%는 environment.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계속 지인의 비중이 유의한데 environment가 중요하다라고 일단 계속 주의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네틱 팩터들이 이런 오큐페이션 스테이터스의 한 30% 정도를 어, 트랜스미션의 30%를 설명할 수 있고 62% 정도는 소셜 이코노미컬하게 environmental한 팩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G 스코어가 저 occupational 스테이터스의 트랜스미션 말고 occupational 스테이터스 그 자체를 설명하는 몇 프로냐? 한 5에서 10% 정도는 일단 설명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좀 비하인드 페이퍼로 이 논문 읽으면서 도대체 이 연구 집단은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는가가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이 밀린다 마일스라고 하는 분이 교신자죠. 이분이 보니까 이런 소셜 사이언티스트랑 지노믹스를 같이 연계하는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 UK 바이오뱅크 책임자가 한 열댓 명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애초에 데이터 컨트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승인이 가능되지 않았나 싶고 저자들 중에 이제 몇 분은 그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의 UK 바이오뱅크 담당 하고 계시는 대학원생들이고요. 또는 포닥들. 그 다음에 요 저자들 네 명 다 전부 밀린다 마이스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끼리끼리 해먹고 있구나. 저렇게 빅한 오픈 데이터 컨소시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처음 논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에 이제 계속 비슷한 논문들로 몇 년에 한 번씩 퍼블리시가 되고 있고 주제들을 보면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2017년도에 나왔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와스와 어, 교육 최종 학력, BMI, 첫 출산, 어, 가지고 있는 자녀의 수, 뭐 이런 거를 코릴레이션 했고요. 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러고 있고요. 왜냐면 2021년도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첫 경험과 출산을 지노믹스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2023년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런 부분들이 어 내추럴 셀렉션 프로세스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자녀가 많은 쪽이 어차피 내추럴 셀렉션이 된다는 것은 뭐 어, 그건 뭐 자연의 섭리상 바뀌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 UK 바이오메크 지와스 데이터로 지금 막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일단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세상 한편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일단은 공유 드리고 싶어서 이 논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